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불렀습니다. 새콤달콤한 자두는 여름철을 대표하는 과일 중에 하나인데요. 자두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해주고 칼륨의 함량이 높아서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비타민 K와 칼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자두에는 산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해양 레저가 대중화되면서 해양 레저를 즐기는 인구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 레저 산업 분야와 관련된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해양 레저 테크니션 교육을 통해서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3,000개가 넘는 섬과 270개에 이르는 해수욕장 등 해양 레저를 즐기기에 풍부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국민 소득의 향상과 여가 시간의 증대, 그리고 육상 관광지의 포화 상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관광에 대한 관심이 해상으로 전환되면서 해양 레저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해양 레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보트와 요트 등 장비가 필요하며 이 장비를 관리하고 정비하는 것이 안전한 해양 레저 활동을 위해서 무척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트와 요트에 들어가는 해상 엔진과 FRP 선체 정비 관련 교육센터가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교육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교육을 하는 학교나 학원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35,000척이 넘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정비를 하나요? 그걸 정비를 하기 위한 교육훈련 받은 사람들은 어디서 배워가지고 올까요? 근데 지금 학교나 학원이 그걸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교육 사업이 심화가 되고 고도화가 될수록 언젠가는 학교에서 이 기능을 맡아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 과정은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고 또 커리큘럼은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이 더 커지면 이제 수요도 또 맞춰지겠죠. 수요 공급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그 시점이 되면 학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곳은 해양 레저 인력 양성센터에서 운영하는 해상 엔진 중 선내기 교육장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실제로 수리 활동을 했던 건물을 활용해 해양 레저 현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레저 선박에 많이 활용되는 엔진들과 국산 선내기 엔진들을 직접 만져볼 수 있으며 주로 돛으로 동력을 공급받고 추진을 위해 바람을 사용하는 세일보트 엔진 전용 실습장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는데요. 2016년에 교육을 처음 시작해서 2024년 올해가 이제 9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정규반과 단기반에서 각각 300명만 700여 명이 넘게 한 1,000명이 넘는 교육을 배출을 했고요. 그 교육생들이 전국 각지에서 지금 이 정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그 기관 사고의 비율이 저희가 교육을 한 이후로 점차 좀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교육 센터가 이제 마리나 선박정비사의 국가훈련 교육기관이 되고 또 국가 자격증인 마리나 선박정비사 자격증이 시행이 되면서 교육센터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높아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선내기 교육장 외에도 선외기 교육장도 운영하고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는데요. 이론과 실습을 바로 병행할 수 있는 대규모의 공간을 갖춘 이곳. 프로젝터와 음향 장비를 갖춘 이론 교육 공간과 소형 선외기부터 250마력의 고출력 선외기까지 총 24대의 실습 전용 선외기 엔진을 보유하고 있다는데요. 실습 시 엔진을 직접 만져보면서 내연기관의 기초를 이해하고 바다라는 환경이 만드는 해상 엔진의 특성과 선외기가 가지는 특징을 잘 이해해서 고장 문제의 원인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초급 테크니션이 갖춰야 할 기초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초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엔진 저희가 분해 정도까지, 그래서 시스템 파악 정도까지를 초급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급 과정은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고장 진단 분석하고 그 고장에 대한 원인 파악해서 수리할 수 있는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체계적인 취업 지원 시스템을 통해 교육생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그 커리큘럼 자체가 진짜 단계별로 아예 그 초심자부터 시작해서 뭐 중급자, 고급자까지 이렇게 반도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진짜 교육받기 좋은 것인 것 같아요, 확실히. 저희가 교육생들이 해양레저산업 현장을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커리어 코칭 교육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업체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 코칭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현장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 초대해가지고 현장에 그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듣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업체 견학 프로그램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교육생들이 현장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현장 담당자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양 레저 활동이 증가하면서 선박을 정비하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앞으로도 해양 레저 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인력 발굴 및 양성에 힘쓰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집 안팎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싱크볼 교체나 야외 시설물 설치처럼 내 손으로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 기술을 가르쳐 종합 집수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 속 은퇴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장년층은 퇴직금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통해 제2의 삶을 살아보고자 희망하고요. 취업 경쟁이 치열한 젊은 층은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에 도전하고 싶어 창업 시장에 발을 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예비 창업자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뜬 아이템을 따라하기보다는 차별화된 아이템을 공략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은 집수리 업계로 진입하거나 집수리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을까요? 처음 집수리 업계로 진입하고 싶어 교육을 수강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교육생들이 작업 현장에 따라가서 어깨 너머 배우는 정도였습니다. 직접 도구를 잡아보지도 못했고 이렇게는 기술을 제대로 배울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수리를 맡긴 고객들에게도 신뢰가 아닌가 싶었고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보고 여러 과정을 거쳐 집수리 전문가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집수리 입문 희망자들이 헤매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직접 그 과정을 거쳐왔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던 사람들을 만났고 뜻을 모아 집수리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원규 대표를 비롯해 4명의 공동대표가 직접 집수리 교육을 하고 있다는데요. 수년간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수리의 모든 노하우를 공유하며 창업 후 현장에서 꼭 필요한 핵심 기술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카데미의 교육 중점은 자신감 배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도전하지 못하고 계시고 또 배운 것을 접목하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게 올바른 교육 체계를 통해서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아카데미의 중점입니다. 실습 중심형 강의를 통해 초보자도 전문 기술을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진행할 실습 교육은 안전 손잡이 설치 방법으로 안전 손잡이 설치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중한 계획과 전문적인 작업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우선 안전 손잡이를 설치할 위치를 선정한 후 타공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요. 타공 위치에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타일이나 벽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후 피스 결합으로 마무리한 후 설치된 안전 손잡이가 잘 고정되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데요. 안전 손잡이는 주택 내 안전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더 중요시됩니다. 안전 손잡이는 욕실이나 계단, 복도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잘못 설치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수리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하게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실습 수업은 방부목 나무 데크 부분 보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방부목 데크 같은 경우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 서둘러 복구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리 방법을 알아보면 우선 나무를 고정한 나사와 못을 제거한 뒤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부식 중인 나무 데크를 떼어내고요. 새 데크는 사이즈에 맞게 각도 절단기를 이용해 커팅한 후 위치에 맞게 잘 끼워주고 오일 스테인을 칠한 뒤 주변과 맞게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도색 작업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실습 위주의 교육 외에도 마케팅 교육을 진행합니다. 추후에 창업을 할 계획이시라면 업체 홍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저희도 각자 개인 사업을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토대로 마케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기술력을 늘리고 홀로서기를 하더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작업도 많은데요. 자신이 못하는 것에 대한 문의가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파트너를 구성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생들 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육장에서도 편안한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강사와의 주기적인 면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어떤 아이템을 하든 많은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훈련된 상태로 나가니까 어떤 현장에 나가면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집수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집수리 전문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 강사들이 직접 실습 위주의 교육을 가르치며 창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곳을 통해 집수리 전문가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집수리 기술을 제대로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들이 또 후배들을 양성하고 고객들에게는 우수한 시공을 제공해서 불편을 해소한 편안한 집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즉 집수리 업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치아를 상실했거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임플란트 수술부터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만큼 임플란트 수술이 보편화되고 장점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맞춤형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체되는 시기를 겪죠. 유치는 생후 6개월 무렵부터 나기 시작해 20개의 치아로 마무리됩니다. 5에서 6세가 되면 대개 앞니 유치부터 빠지기 시작하고 6년여 동안 32개의 영구치를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영구치는 한평생 기능을 영위하는데 만약 탈락할 경우 재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평소 영구치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만약 불의의 사고나 치주질환 등 다양한 이유로 영구치를 상실했다면 인공치아를 활용한 치과 치료를 실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임플란트 수술을 꼽을 수 있다는데요. 인식과 가격 변화로 기인한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해야 하고 비용적인 부담도 컸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큰 병원과 동네 의원들이 같은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와 동시에 가격적인 부담도 줄었습니다. 의원급 치과에서도 같은 제품과 가격으로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아진 접근성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임플란트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안정성에 대해 많이 알려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실된 치아로 인해 떨어지는 저장 능력이나 심미적인 기능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치과 치료인 임플란트. 수술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수술 받기 전 면밀한 검사와 상담이 필요하다는데요. 엑스레이 촬영과 CT 검사를 통해 전체적인 구강 상태와 뼈 상태, 그리고 상악과 하악에 따른 리스크까지 판단하여 임플란트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리면 환자 맞춤 치료 계획을 수립한 뒤 수술을 진행한다는데요. 잇몸뼈가 없는 경우 뼈 이식에 도움을 받거나 뼈가 자라는 예비 시간을 갖는 것을 통해서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합니다. 뼈 이식의 경우 당일 발치 후 바로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와 뼈를 미리 이식해 놓고 뼈가 더 자리 잡고 차는 시간을 좀 기다리면서 체크를 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뼈 이식은 어디까지나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환자마다 구강의 상태와 염증,
그리고 뼈 상태에 따라 이식되는 뼈의 양이 다르고 기다리는 시간의 정도가 다릅니다. 임플란트는 인공 매식체인 픽스처를 심고 그 위에 지대줄을 연결한 다음 마지막으로 상부 보철물을 올리면 되는 치료인데요. 손실된 치아를 복원하는 대중화된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부작용에는 수술 부위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뼈 상태를 체크해서 다시 재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오래 사용 안 하던 부위에 임플란트로 새 치아가 생기게 되면 임플란트 주변 부위가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임플란트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건드려지거나 마취가 덜 풀리는 등의 신경 손상을 통한 감각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용하려면 맞춤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데요. 맞춤 임플란트는 일반적인 기성품을 사용하지 않고 잇몸 라인에 맞추어서 제작된 지대줄을 연결하기 때문에 잇몸과 보철물 사이에 미세하게 생길 수 있는 틈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기성품을 사용하면 맞춤 제작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틈이 생길 수 있다는데요. 이 틈 사이로 치태와 치석이 쌓이게 되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보철물이 파절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춤 임플란트는 각 환자의 여건에 맞게 제작되기 때문에 잇몸 라인과 주변 치아 형태를 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쉬운 적응과 편안한 사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추후 AS가 필요할 때 기존 보철 방식보다 제거가 용이하다는 부가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 임플란트는 스캐너를 통해 본을 뜨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스캔을 통한 디지털 방식은 보다 적합한 1:1 맞춤 임플란트가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임플란트 치료 기간은 평균 3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임플란트를 잘 식립했다고 하더라도 사후 관리에 소홀하면 안 된다는데요. 임플란트는 반영구라고 하지만 정기검진이나 사후 관리에 따라 수명이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먹는 음식이나 씹는 법, 습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수명은 꾸준한 관리를 통해 따라온다고 보면 됩니다.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보내는 검진 문자를 무시하지 마시고 방문해서 정기 검진을 받길 바랍니다. 치아 건강은 현대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만약 치아가 상실된 상태라면 의료진과의 정밀한 검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 환한 미소를 되찾길 바랍니다. 임플란트가 아무리 접근성도 좋아지고 안정성이 좋아졌다고 해도 아직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고민도 많이 되시겠지만 일단 상실된 치아가 있으면 미루지 말고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수술도 쉬워지고 임플란트 보철의 예후도 좋아집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하면 심혈관 질환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건강관리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망막사진으로 심혈관 질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AI 의료기기를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AI가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AI는 제조와 의료, 에너지 등 거의 모든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로서의 활용 가치가 크다고 하는데요. 특히 의료 분야와 AI의 만남은 의료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다 앞당겨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현재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에서 사전 진단, 예방, 맞춤형 의료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AI가 있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은 2016년에 설립된 AI 의료 개발 스타트업으로 환자와 주치의로 만나게 된 최태근 CEO와 이명택 CMO는 질병 위험을 조기에 알 수 있는 AI 진단 기술 개발의 뜻을 모았고 이 아이디어를 의료 AI 제품으로 개발한 이근영 CPO와 함께 창업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개발한 제품의 핵심 기술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망막 이미지를 분석하고 다양한 심혈관 대사 질환을 진단하며 발병 위험도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AI 기술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의료계에서도 의사와 환자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심혈관 대사 질환 예방의 혁신을 만들고자 한다는데요. 우리의 주력 제품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망막 기반의 AI 의료기기입니다. 간편하고 방사선 노출 위험이 없는 검사로 특히 1차 진료 환경, 쉽게는 이제 동네 병원이죠. 동네 병원에서의 활용도를 높여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향후 5년간 발생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했으며 한국에서 5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한 제품입니다. 망막 기반의 심혈관 위험평가 AI 의료기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총 8개 국가에서 정식 승인된 제품으로 현재 대형 종합병원을 비롯해 검진센터 등 다양한 곳에 공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쪽 눈을 번갈아 촬영하는 간단한 망막 검사를 하면 촬영 결과물이 자동 AI로 분석돼 2, 3분 내로 심혈관 위험평가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AI 의료기기는 심장 시트로 검사하는 것과 비슷한 정확도로 심혈관 질환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환자는 따로 금식이나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방사선 노출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의료기기는 심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 방면으로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심혈관 질환은 건강한 삶을 방해하고 심각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망막 사진으로 심혈관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AI 의료기기를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 심혈관 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길 바랍니다. 최태근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혈관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AI 의료기기를 개발한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심장이나 이런 주요 혈관들의 문제가 생긴 것을 바로 심혈관 질환을 부릅니다. 사람의 주요 장기라고 볼 수 있는 심장, 뇌, 그리고 콩팥 등의 문제가 생기면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콩팥 질환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환들은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1위였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은 사실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초기에 알기 어렵고 많이 진행되어야만 사실 사람이 느끼고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부담이 되겠죠. 심혈관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조기에 진단하거나 또는 정기적인 검사로서 이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이 대사증후군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기 검사로 이걸 막아야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손쉽게 안전하게 접근 가능하게 이걸 심혈관 질환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왔고 간단한 눈 검사를 통해서 망막 혈관을 가지고 심혈관 질환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어떤 운영 철학이 있을까요? 저희는 의료진과 이 지역사회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AI 기술을 고도화시켜서 헬스케어를 더 쉽고 접근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 고도화된 저희 기술로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장착시키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의료를 쉽고 어떤 간편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저희가 FDA 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또 유의미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의료진분들, 정부 관계자분들이 저희 기술을 더 촉진시키고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두피 색소요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피 색소요법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두피 색소요법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실무 교육을 통해서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탈모 현상은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스러워하는 문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건강상 큰 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모 콤플렉스를 유발해 자신감을 하락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탈모는 유전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영양실조나 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모가 생기면 가발을 쓰거나 모자로 가리기 급급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가발과 모자는 오래 착용할수록 두피 건강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탈모가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요즘에는 두피 색소요법을 통해 탈모 현상으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두피색소요법 교육업체. 이곳은 두피색소요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허기술 도구를 통해 두피색소요법을 시행하는 곳이라는데요.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두피색소요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피색소요법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잘못된 작업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지속성과 부작용 유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복적인 훈련과 다양한 케이스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는 특허 출원한 두피색소요법 도구를 통해 전문가 수준으로 스킬업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피색소요법이란 모발이 부족한 부위에 1mm 내외 깊이로 색소를 주입하여 작은 점으로 실제 모근과 비슷하게 표현해 두피를 채우는 커버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의 두피색소요법 교육과정은 4주 동안의 이론교육과 5주간의 실습 데모 교육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론 교육에서는 두피색소요법의 원리부터 색소의 종류, 장비 사용법을 배우며 실습 교육에서는 실제 장비를 사용하여 기술을 익힌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곳에서 특허 출원한 실습용 가이드 도구를 통해 점을 규칙적인 간격과 형태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탈모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던 중에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그 두피 색소요법이라는 것을 찾아보게 되었고 찾아보다 보니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매장 선점, 그다음에 인테리어, 또 SNS 마케팅 등을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도와주셔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제가 수료 이후에도 중간중간 피드백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탈모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늘면서 두피색소요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두피색소요법 교육을 진행하는 곳을 통해 올바른 전문가의 길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민우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피 색소요법을 교육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둘까요? 먼저 두피가 건강한 상태에서 두피 색소요법을 받아야지 유지력과 퀄리티가 좋습니다. 각종 염증이 있는 두피나 문제성 두피에 아무리 두피 색소요법 작업을 잘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얼룩덜룩해지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두피 색소 투입 시 번짐과 퍼짐을 야기할 수 있는 정확한 머신 파지법과 위생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과 강사 간의 원활한 소통을 중시하고 창업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피 색소요법을 받을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우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나 클리닉에서 두피 색소요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피 색소요법 받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심도 있게 받아야 합니다. 개인의 두피 상태와 탈모 패턴을 평가하고 예상 결과와 관리 계획을 같이 소통해야 적절한 진행 범위 안에서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피 색소요법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사용된 재료는 안전하고 품질이 검증된 것을 사용하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두피 색소요법을 받은 후에는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색상의 변화나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지 리터치나 두피 컨디션에 대한 꾸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네, 앞으로도 두피 색소요법의 선두주자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의 기술을 접목시켜 K-뷰티를 알리고 싶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두피 전용 가이드 도구로 두피 색소요법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싶습니다. 부작용 없는 안전한 두피 색소요법 시장이 되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력을 해도 수학에는 자신감이 붙지 않는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수학에 대한 이해 없이 암기와 반복 학습만으로 성적 올리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주도 학습과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학생들의 수학 실력 향상을 돕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요 과목 중에서도 수학은 종합적인 역량이 필요한 과목이라고 하는데요. 빠른 계산력뿐만 아니라 이해력과 논리력, 독해력이 복합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번 시기와 진도를 놓치면 따라잡기 어렵고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가 벌어지면서 수학 과목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에듀테크 기업. 남다른 상상과 혁신으로 교육 문화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아이들의 행복한 경험과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곳이라는데요. 3년간의 준비 끝에 2023년 9월 학생들이 올바른 수학학습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학생, 학부모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초등 수학 전문 학습관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요즘 잘 아시겠지만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나 혹은 학생들도 가끔 뉴스를 보거나 하면 고민이 좀 많아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학습관은 이런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고 또한 수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부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전문 학습관으로 출발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코치와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해서 스스로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알아가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스스로 찾아가는 이런 프로그램이 수학 전문 학습관입니다. 수백 개의 가맹점 중에서도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초등 수학 전문 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 윤지현 원장을 찾아가 보았는데요. 작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해주고 싶은 건 많지만 할 수 없는 현실에 답답했을 때 이 수학 학습관을 만났습니다. 레벨별 학년별 수업에서 레벨별 무학년반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었고요. 과정 중심의 평가라는 교육 정책에 맞게 서술형 풀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쓰는 것을 연습해야 하는 시점에 딱 맞는 시스템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25년 동안 수학을 가르치면서 처음 보는 획기적인 교재 유형이라 도입하고 싶었습니다. 이곳은 스마트 교재 학습과 수준별 교재 학습 두 가지를 병행해 수업한다는데요. 우선 아이들은 에듀테크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어려운 수학 개념을 손쉽게 이해하고 배운 개념을 직접 녹음해서 강사에게 설명하는 인출학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의 비중은 전체 학습 시간 중 약 10분 정도로 그 이후에는 수학 전문가가 만든 수준별 교재를 통해 아이들의 문해력과 수학 학습 역량을 성장시킨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곳은 티칭보다는 코칭에 중점을 두고 아이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며 풀이 과정을 쓰면서 서술형에 대비하고 자기 표현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처음에 풀이에 식을 넣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는 풀이에 식을 좀 더 잘 쓰게 됐어요. 수학은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어려워하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 과목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수준에 맞춰 기초 개념을 익히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것은 물론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수학 실력을 높이길 바랍니다. 오상봉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에는 어떤 차별화된 시스템이 있을까요? 도형, 이 삼각뿔, 원 이런 것들을 직접 돌려보고 하면서 디지털 도구들 활용한 학습을 통해서 개념을 익히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풀면 풀이 과정을
직접 써보고 서술형도 직접 학생들이 기재해 보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메타인지 능력을 키워가게 되고요. 당연히 모든 학생들이 다 100점을 맞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틀린 문제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바로 문제를 풀어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왜 틀렸는지를 스스로 찾아보는 과정을 겪는 거죠. 또 이렇게 학습한 과정들이 메타인지 이해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져요. 그럼 이것을 원장님이나 혹은 학부모님께 전달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더 나을 것인가를 제시를 해주는 거죠. 요 네 가지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사에서는 가맹점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가맹을 하시게 되면 사전에 지역본부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지역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 교육을 하고 또 지역에 돌아가면 사후 교육을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고요. 학교 앞이나 이런 데 나가서 전문가들이 나가서 지역 홍보 활동들도 진행을 하고요. SNS 마케팅도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교과서도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적기에 필요한 컨텐츠들을 학생 학부모님들 위해서 우리 학습관에 제공해 주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만족도가 높아지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습관에 정말 엄청난 후원자, 홍보자가 돼주시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열심히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가 중소도시에 있더라도 우리 학습관에 오게 되면 아이들이 초등부터 제대로 학습을 받아서 다른 과목에까지 공부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조기에 공부 때문에 혹은 수학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리고 지역에 있어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저비용 고효율의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목표이기도 하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은 17가지의 시기능을 통해서 원활한 시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만약 17가지의 시기능 중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눈은 불편함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시기능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시기능 훈련을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눈이 좋다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시력이 좋은 것만 떠올릴 텐데요. 우리의 눈은 시력뿐만 아니라 17가지의 시기능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기능이란 두 눈으로 들어온 이미지를 융합해 선명하게 하나로 인식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눈의 기능을 말한다는데요. 17가지의 시기능 기술이 잘 통합되어야 책 읽기나 학습 활동, 스포츠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시기능 훈련센터. 이곳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시지각 교육 전문가 1급이자 국제시각발달 재활 검안협회 소속의 시기능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데요.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학문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체계화된 시기능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 시기능 훈련 세미나에 꾸준히 참가하고 시기능 평가 봉사활동을 10년 이상 지속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곳에서는 시기능 불편 자가 테스트 또는 눈모임 부족 자가 테스트와 전화 상담을 통해 시기능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2-3시간 정도 시기능 발달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 결과 보고서와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해 대면 상담을 실시한다는데요. 사시나 눈모임 부족같이 안구 협응에 이상이 있는 경우 입체시가 저하되어 잘 넘어지거나 원거리, 근거리 물체가 2개로 겹쳐 보이거나 흐리게 보이는 등 여러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별 맞춤형 시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훈련 방법 중 가상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이용한 훈련은 다양한 거리와 방향에서 안구 협응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고요. 또 다른 훈련인 벡토그램 훈련은 대상자가 특수 렌즈를 착용해 좌우 안에 각각 따로 보이는 벡토그램의 상을 뇌에서 하나로 융합하는 훈련이라는데요. 이 훈련을 통해 두 눈으로 입력된 물체의 상을 하나로 선명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달 지연이나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 역시 시기능 기술이 불량하며 특히 안구 운동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데요. 이런 경우 책을 읽을 때 단어 찾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같은 줄을 반복해서 읽는 등 읽기 능력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안구 운동 측정기를 통해 주시 기술, 획보기 기술,
독해력에 대한 분석 결과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전판 위의 원을 따라보면서 터치하는 안구운동 훈련을 통해 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따라보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데요. 시기능 훈련 프로그램은 유아에서 성인까지 다양한 유형의 시기능 이상을 훈련을 통해 교정하거나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훈련 기간이 대상자에 따라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쳐 시기능 기술의 자동성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전문가의 맞춤형 지도와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훈련 과정 동안 시기능이 향상되면서 읽기와 학습이 쉬워지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불편함이 개선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 대부분은 졸업까지 완주하는 편입니다. 시기능 이상으로 학습 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시기능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은 후 자신에게 맞는 시기능 훈련을 하길 바랍니다. 신효순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기능 훈련센터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외부 정보의 80% 이상이 시각계를 통해 처리되고 뇌 에너지의 40~50%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만큼 학습과 인지 발달에서 알맞은 시기능 기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기능 문제로 읽기나 학습 활동, 업무 활동,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을 케어하기 위해 센터를 운영한 지 11년 되었습니다. 시지각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시기능 훈련이 필요합니까? 네, 물론입니다. 시지각에 문제가 있으면은 눈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뇌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지각 이상은 흔히 말은 잘하는 데 비해 공부머리가 없는 아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경우 흔히 또래보다 문자나 숫자를 익히는 게 더디고 다양한 학습 활동에서 열심히 하고 또 잘하고 싶어 하지만 눈으로 들어온 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오류로 인해 학습 효율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할 수 없어 라고 느끼며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는 우울감을 느끼거나 경우에 따라 또 분노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지각 이상이 있는 경우 시기능 훈련이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시기능 이상은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미국의 여러 주 정부에서는 시기능과 학습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듯이 국내에서도 관심과 이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기능 문제로 좌절하거나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없기를 바라면서 저희 센터에 방문하는 대상자들이 저마다의 꿈을 펼치고 잠재성을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철 피부 보호를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올바르게 선택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매하기 전에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자외선 종류 A와 B를 모두 차단하는 제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 SPF 지수가 높은 제품일수록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은 SPF 30 정도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수영장에서는 자외선 차단제가 물에 씻겨 나갈 수 있으므로 내수성 제품을 쓰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